요즘 경제 뉴스 보면 제2의 IMF 사태가 오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심심치 않게 들려오죠. 1997년 정말 온 나라를 힘들게 했던 외환 위기의 기억 때문에 더 불안하게 다가오는데요. 오늘 과연 이 위기설이 그냥 걱정일 뿐인지 아니면 우리가 대비해야 할 현실적인 위협인지 데이터를 보면서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겠습니다. 자, 시작부터 꽤나 무게감 있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 발언은 현재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데요. 특히 여기서 통화 스와프라는 안전장치가 없으면 1997년의 악몽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지적.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갈 이야기의 핵심 배경 중 하나입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이게 오늘 우리가 답을 찾아나갈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막연한 공포가 아니라 지금 우리 경제가 정확히 어떤 위치에 서 있는지 그 현주소를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이 불안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에게 정말 큰 상처로 남은 1997년으로 시간여행을 한번 떠나봐야 합니다. 그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9억 달러. 이 숫자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었냐면요. 쉽게 말해 국가의 금고가 텅 비어버렸다는 뜻입니다. 당장 외국에 갚아야 할 돈을 마련할 달러가 거의 바닥나서 나라가 부도나기 직전까지 갔던 거죠. 이건 그냥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수많은 아버지들이 일자리를 잃었어요. 심지어 국민들이 장롱 속에 있던 돌반지까지 꺼내서 나라 빚을 갚는데 힘을 보탰죠. 우리 모두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든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현재로 다시 돌아와 보죠. 일부 전문가들이 왜 오늘날의 경제 상황을 보면서 자꾸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를 떠올리는지 그 근거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떤 지표들이 안 좋길래 자꾸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요구액 자체가 아니라 바로 저 맨 오른쪽의 비중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투자 요구액이 자기들이 가진 외환 보유액의 한 41% 정도인데 우리는 무려 84%에 달해요.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똑같은 외부 충격이 와도 우리가 느끼는 압박감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문제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수출은 계속 부진해서 무역 적자는 쌓여만 가고 원달러 환율은 불안하게 출렁이고 있죠. 여기에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같은 국제 정치 문제까지 한마디로 여러 악재가 동시에 우리 경제를 짓누르는 아주 복합적인 상황인 겁니다. 이런 상황은요, 국가의 환율 방어 능력을 약하게 만듭니다. 이걸 좀 쉽게 비유하자면 우리 돈의 가치가 급격히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 쓸 수 있는 실탄이 바로 외환 보유액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실탄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런 주장이 나와요. 지금의 한국 경제는 1997년 그때와는 체급 자체가 다르다고요. 이 숫자 차이 한번 보세요. 정말 극적이지 않나요? 1997년에 39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 보유액이 지금은 4천억 달러가 훌쩍 넘습니다. 무려 100배 이상 늘어난 건데 이건 외부 충격이 와도 버텨낼 수 있는 우리의 안전 쿠션이 비교도 안 될 만큼 두꺼워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그 변화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파란색 막대로 보이는 외환 보유액은 꾸준히 늘어났죠. 동시에 주황색 선, 그러니까 단기 배세 비중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1997년의 뼈아픈 교훈을 바탕으로 지난 20여 년간 정말 꾸준히 기초 체력을 다져온 결과물인 셈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나라 금고에 돈만 많아진 게 아니에요. 빚의 질도 좋아졌고 금융 시스템 자체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충격 흡수 장치를 갖게 됐다는 뜻이죠. 자, 그럼 1997년 같은 위기가 다시 오진 않는다고 쳐도 그럼 이제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이 마주한 진짜 도전은 어쩌면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짜 위협은 1997년의 위기를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게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즘의 글로벌 경제는 훨씬 더 복잡하게 얽혀 있고요. 위기는 과거보다 더 예측하기 힘든 모습으로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퍼져나갑니다.
금융위기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속도나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가 겪는 압박, 그리고 과거와는 다르게 쌓인 부채 문제 같은 것들 말이죠. 이런 새로운 유형의 위험들은 1997년에 썼던 해법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대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새로운 종류의 위험에 맞서서 우리는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지금 논의되고 있는 해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화수합.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아주 쉽게 말해서 국가끼리 미리 만들어 놓은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짜 급할 때 약속한 만큼 달러를 빌려올 수 있는 비상금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시되는 해법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미국과의 통화스와프처럼 아주 강력한 안전망을 확보하고, 둘째, 외부의 투자 요구 같은 압박에는 좀 더 영리한 협상으로 대응하고, 마지막으로 우리 경제 내부의 방어 체계를 계속해서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결코 가볍지 않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1997년과 비교하면 우리는 훨씬 더 잘 준비되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진짜 숙제는 과거의 위기를 막는 게 아니라 지금 눈앞에 닥친 새롭고 복잡한 글로벌 리스크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이죠. 1997년에 우리는 정말 비싼 수업료를 내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던져진 진짜 질문은 바로 이것일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때의 교훈을 지금 이 새로운 도전 앞에서 얼마나 현명하게 적용하고 있는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